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곰곰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당신은 배우자 없이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노인이 배우자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6가지 중요한 단계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단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심오한 상실 속에서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상실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바꾸는 지진과 같은 변화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싸운 삶을 잃습니다. 그것은 벅찬 전망이지만 올바른 지침을 통해 당신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슬픔과 불확실성의 안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당신의 생존에 중요한 6가지 중요한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지원 요청, 법적 및 재정적 문제 처리, 생활 상황 재평가, 신체 건강 관리, 사회생활 포용, 행복과 마무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 단계는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발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배우자를 잊거나 그들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기억을 기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당신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안내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중요한 단계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슬퍼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특히 배우자를 잃으면 세상이 갑자기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슬픔은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과정이며 슬픔에 대한 정해진 시간표나 올바른 방법은 없습니다. 슬픔, 분노에서 불신, 심지어 죄책감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느끼도록 하세요. 울어도 괜찮고, 멍하게 느껴져도 괜찮고, 웃고 기쁨의 순간을 찾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은 당신 안에서 느끼는 것을 당신 자신의 방식과 당신 자신의 시간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친구와 가족은 편안한 존재, 들어주는 귀 또는 기댈 어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추억을 공유하든, 당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든,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있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은 슬픔과 함께 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 슬픔 상담사 및 지원 그룹은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슬픔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처 전략을 제공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특히 지원 그룹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안이 될 수 있는 이해와 공유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는 이제 이겨내야 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강해져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합시다. 슬픔에는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고유하며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해야 할 정해진 시간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도록 허용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슬퍼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든 전문가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도움을 구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고 당신의 상실은 중요하며 이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곳에 있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법적 및 재정적 측면을 처리할 시간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감정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법적 및 재정적 측면도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후 종종 따르는 법적 미로를 헤쳐나가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절차인 상속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언장, 신탁 및 상속법의 세부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이전 및 미결 부채 처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작거나 너무 사소한 질문은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유언장, 신탁증서, 보험증서, 은행 명세서,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재정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배우자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며 당신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합니다. 배우자가 남긴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재정적 안정과 독립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재정적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권, 투자, 부채 및 지출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 미래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다양한 계좌 및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보험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 퇴직 자금 및 재산 계획에 대한 결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한 번에 모두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갖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일을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보일 수 있는 시기에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통제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자원과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힘을 내고 다음 단계를 밟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삶의 상황이 우리를 자극할 때까지는 종종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평가해야 할 중요한 측면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했던 공간인 당신의 집은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유된 삶의 추억에 둘러싸여 그곳에 머무는 것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재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면 유지 보수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도움은 전문 서비스에서 올 수도 있고 이웃이나 가족에게서 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옵션은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 작은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하면 책임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청소, 유지 보수가 줄어들고 잠재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과거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를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고 당신의 미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근접성은 감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당신에게 그들의 삶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더 많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인 주거 공동체의 아이디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독립생활에서 보조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 전환기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각 옵션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필요, 자원 및 감정적 웰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내려야 할 결정이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당신의 생활 상황은 이 전환기에 편안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사랑받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속도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의 건강이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룬 모든 것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몸은 정밀하게 조정된 기계와 같으며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최적의 기능을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MOT 테스트와 같아서 심각해지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은 종종 더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연례 건강검진, 치과검진 또는 안과검진을 건너뛰지 마세요. 하지만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의사를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넣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몸에 올바른 종류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과일, 채소, 기름기 없는 단백질,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에 대해 잊지 마세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세포, 장기 및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는 영양사가 아닌데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면 영양사와 상담하면 당신의 특정 필요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식단과 정기검진은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신체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심장병 위험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마라톤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산책, 정원 가꾸기 또는 부드러운 요가와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즐기는 무언가를 찾아 그것을 당신의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특히 배우자 상실을 겪고 있을 때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고 관리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구하거나 지역 사회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사회적 지원은 여정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건강을 우선시하고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신이 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며 당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조금 더 텅 비고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지만 외로움이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사회생활을 포용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 따뜻함과 색깔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시작점은 클럽이나 그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태양 아래 모든 관심사를 위한 수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거나 어쩌면 당신은 항상 장기를 두는 것을 시도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이러한 관심사를 탐구하기에 완벽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당신의 열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해 줍니다. 새로운 우정을 쌓고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는 탐구할 만한 또 다른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 돕거나 동물보호소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역사회센터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원봉사는 당신의 날들을 목적과 긍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일정을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웃음과 눈물, 희망과 꿈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친구, 가족,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차 한 잔이나 공원 산책을 위해 그들을 초대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기억하세요. 삶을 풍요롭고 보람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연결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며 당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당신 자신의 집의 편안함 속에서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클럽에 가입하거나 가상 운동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통화로 영화의 밤을 주최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즐겨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웃고 즐거워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계속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행복을 찾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사회생활을 포용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만족감을 포용하세요.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가 남긴 공백을 채우고 목적의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발을 내딛고 연락하고 연결하세요. 왜냐하면 삶은 공유하도록 만들어졌고 당신은 공유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마무리를 추구하세요. 상실과 갱신의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복잡한 모든 삶이 감정의 테피스트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복의 순간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키울 수 있으므로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이 새로운 하루를 그려내는 방식이나 사랑하는 노래의 선율이 부드러운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사소한 것들이 종종 가장 깊은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삶이 수많은 기쁨과 만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이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추억은 사랑과 동료애로 가득 찬 공유된 삶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공유했던 사랑, 웃음, 공유된 꿈, 그리고 함께 극복했던 시련들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과거에 묶는 사슬이 아니라 당신의 어제를 오늘과 연결하고 당신의 오늘을 내일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면서 사랑, 교훈, 추억을 당신과 함께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힘을 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웃고 사랑하고 새로운 꿈을 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배우자에게 가졌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상실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이 공유했던 삶과 남아있는 사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력, 인간 마음의 불굴의 정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소중히 여기되 미래도 포용하세요. 행복은 과거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찬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충만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고 삶이 제공하는 모든 순간을 포용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다룬 중요한 단계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슬픔을 느끼고 지원을 구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탐구했습니다. 배우자를 잃는 것은 심오한 인생 사건이며 복잡한 감정의 배열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편안함과 도움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원 그룹, 상담, 단순히 당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단계는 법적 및 재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벅차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유언장 및 신탁서 업데이트, 생명보험 정책 관리, 공동계좌 또는 부채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재정 고문과 상담하면 이 과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상황 재평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정이며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현재 집에 머물지, 규모를 줄일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지 결정할 때 감정적 웰빙, 재정 상황 및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하세요. 우리의 네 번째 단계는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상실을 겪는 동안 자신의 웰빙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은 모두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5번째 단계는 사회생활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고립시키고 싶어질 수 있지만 인간관계는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구들과 교류하고 클럽이나 그룹에 가입하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심지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삶에 기쁨과 목적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복과 마무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열정이나 취미를 추구하거나 단순히 일상적인 순간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